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진로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 설계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이 과제로 제출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진로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의 목표는 진로 설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로 로드맵 작성 요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자기 분석하고 또 직업 분석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고 경력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그 의사결정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로 설계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직업, 직장 등 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런 진로 개발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이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아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자아 구체화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자신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나의 특성만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주위에 어떤 부모의 그 환경, 또 가족의 환경, 이런 것들, 또 경제적인 환경, 여러가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고 직업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이런 직업 진로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아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자기 분석인 것이죠. 그리고 직업세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석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흥미 여러분들 검사를 했죠. 그리고 적성, 이것은 우리가 간편 적성 검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워크넷에서 들어가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하면 이 적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책에서는 다중지능을 했죠. 그 다음에 성격, MBTI나 애니어그램, 그 다음에 가치관,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죠. 자, 진로 결정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 환경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연의 기회로 자신의 진로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진로 설계를 위한 자아의 구체화를 살펴보면은 자, 자기 분석에서 흥미, 적성. 여러분들 나의 흥미 유형이 두 자리 코드 생각나십니까? RIASAC 리아색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ES, SC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어떤 흥미 코드를 살펴보았죠. 예, 적성은 우리가 11가지 적성 중에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적성인 것이죠.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성격은 이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또는 뭐 가슴 중심형이냐 머리 중심형이냐 뭐 이런 걸 애니어그램을 통해 살펴보았고, 가치관은 우리가 13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다중지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고 자신의 장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 요소와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 부모의 직업, 그리고 성격의 특성이 어떠한지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 가정의 사회적 여건, 우연적 요인. 사실 저도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1년간 공부를 하려고 고시촌에 들어갔다고 했었죠. 근데 6개월 만에 공부를 접은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받침이 못했기 때문에 고시촌을 벗어나서 보령대학을 취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자신의 진로도 바뀔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최종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은 미래에 올려놓고 내가 A란 기업에 들어갔어도 계속 자기의 최종 목표로 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의 의미가 뭐고 정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특성과 이런 나의 또 가치관이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로 결정을 하면 이 진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진로 결정 전에 이제 의사결정이 들어가겠죠. 의사결정이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타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진로 타협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진로가 결정이 되면은 그 진로가 나의 희망 직업인지 아니면 희망 직업이 아닌지,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희망 직업이 아니었다 타협한 것이 진로 결정한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희망 직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어도 5년 10년 후에 이룰 수 있다면은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는 꺾이고 마는 것이죠.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나의 희망하는 직업 포기하지 말고 미래로 올려놓습니다. 먼저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타협한 현실적인 직업에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현실적인 직업을 디딤돌로 삼아서 징검다리를 삼아서 나의 어떤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중단 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진로 설계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진로 설계 전에 이 많은 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경력 관리에서 경력 로드맵을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가 진로 로드맵을 만들면 됩니다. 이 진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로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에 따른 어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가상의 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3박 4일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제주도를 진로 도착지로 보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진로 로드맵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음식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디로 또 관광을 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로드맵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진로 로드맵은 이러한 직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코스에 관한 가상지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가상지도를 갖고 있어야 개인은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로 로드맵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기 분석, 진로 선택, 목표를 위한 준비, 경력 관리, 실행 계획, 미래의 삶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그린 자신의 가상적인 이런 진로 지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진로 로드맵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쉽게 자신의 비전과 꿈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진로 로드맵을 잘 작성해서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진로 로드맵 예시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분석을 했더니 흥미가 뭐 나오고 적성, 성격, 가치관, 강점,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로 선택을 했죠. 희망진로 1, 2, 3 중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에게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경력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진로 선택, 그 희망 진로, 물론 목표를 위한 준비를 경력 관리 이후에 해도 됩니다. 자, 어떤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자, 희망 진로에 관련된 자격증은 언제 취득할 것이고, 우리가 목표의 스마트 법칙에 의해서 뭐 성적, 토익, 인턴 경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획을 짠 다음에 미래의 삶을 멀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50년, 뭐 10년, 20년 후.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한눈에 딱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진로 로드맵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좀 이렇게 한 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책을 한 장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한 장에 정리를 하면 나에 대해서 확 돋보이죠. 딱 알아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을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 분석, 직업 선택, 목표 설정, 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성공, 이렇게 그 등산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진로 로드맵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기찻길을 통해서 진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한 11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책들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이 진로 로드맵은 우리가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로 로드맵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최종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예, 어느 정도 초안은 완성을 하셨나요? 예, 물론 시간이 짧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자, 1장부터 이제 지금까지 진로 탐색을 공부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게 됐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와 적합한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학생은 이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결정을 더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스럽다고 해도 철저하게 나를 분석을 해서 나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정해준 진로가 옳은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를 분석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올 수가 있지만,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진로 로드맵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진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학습할 것입니다. 예, 오늘 진로 로드맵 만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